구교영의 정치비상구 2부 순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손님은요. 민주당 천준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치비상구 처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뜨거운 환호가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디 가서 네. 이런 환호 못 받으신가요? 네, 잘 받기 어렵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네. 일단은 의원님 이번 주 운영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이 대정문 네, 질문 일정까지 사실상 긴장 상태가 너무 높잖아요. 지금 네, 필리버스터도 네, 진행 중인데 네. 오늘도 지금 국회에서 오신 네, 거죠? 네, 네. 분위기는 좀 어때요? 국회가? 뭐 아무래도 그 최혜병 특검법이 네. 가장 지금 뜨거운 이제 쟁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방탄의 의지가 투철한 것 같고요. 네. 108명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어쨌든 국회를 중심으로 해서 최혜병 특검법 처리를 저지하고 지연시키기 위해서 하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그러니까요. 받고 네. 있습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바로 이제 법안 보고를 하니까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것 같은데 네, 네. 저는 이렇게 국회 초입에 필리버스터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는 풍경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 아닌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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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현안 자체가 네. 저희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국민의힘이 안 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네. 이 주제는 이야기하면 할수록 내용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대통령의 수사 개입 의혹이 너무 뚜렷하게 드러나고 네. 있고 뿐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사건 기록을 회수했다는 과정들도 음. 너무 뚜렷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오히려 국민적 분노만 더 증폭시킬 것 같은데 네. 이것을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서 조금 사실은 좀 당황이라기보다는 의외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저쪽에서는 어떻게든 이것을 지연시키고 늦추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 아마 오늘 어떤 억지 논리로 네.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지를 잘 지켜보시는 것도 관전 포인트 아닐까 아니 어제도 생각합니다. 사실 예열 작업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네, 김병주 네, 네. 의원이 네, 네.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한일 동맹이라는 표현을 문제 삼아가지고 아, 그렇죠. 네, 지적을 하기 무섭게 네, 네. 바로 네. 이제 그 사회권을 쥐고 있던 주호영 네, 국회 네. 부의장의 네. 지시로 통해서 네, 네, 네. 뭔가 좀 산회가 되고 뭔가 회의가 네. 속개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렇죠. 근데 어제도 사실은 말꼬투리를 딱 붙잡고 아. 이거다라고 이제 해서 막 달려들어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제 몰고 간 거거든요. 네. 사실은 뭐 그런 정도의 일 가지고 본회의 그러니까 대정부 질의를 중단시키고 국회를 탄핵시킬 정도의 그런 일인가. 사실은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거꾸로 사실은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돼. 왜냐하면 대정부 질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하.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음. 그 정도로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최혜문 특검법 처리에 대해서는 긴장을 바짝 하고 있다. 이 사안 자체가 사실은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부권 해석까지 그 과정이 또 남겨져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한 2주간이 사실 뜨거운 그 주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든 이 영향력을 축소시키려고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혼탁하게 만들고 물타기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좀 일반 국민으로서 천준호 의원님께 너무 궁금한 게 네. 지금 재선 국회의원이시잖아요. 네, 네, 네. 사실 국회의원들 매 회기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일하는 국회 만들겠습니다. 네, 네. 근데 지금 이번 국회 시작부터 파행에다 뭐 원구성 네, 네. 협상도 안 돼 결렬된다. 네, 네. 국회의원으로서 어떠세요? 글쎄요, 저는 국회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권한이 입법 권한입니다. 그래서 법을 잘 만들고 그 심의하는 과정들을 충실하게 잘 하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업무를 잘 하는 거다고 생각이 네. 들고요. 그렇게 되려면 국회가 빨리 구성이 되고 구성이 된 다음에 상임위가 회의를 열고 또 본회의가 열리는 이 기본적인 절차가 법대로 진행되면 되는 법대로. 거거든요. 그 저희가 민주당이 어쨌든 이번에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서 가졌던 입장은 법대로 하자.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그 기인 안에 그 의장을 선출하고 그 원 구성을 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가 모든 것을 합의해서 처리하라고 하는 법 구정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협의해서 하라. 네. 협의를 충분히 하되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절대로 국회가 생산성이 없다든가 일을 못한다든가 이렇게 들을 일이 없습니다. 다 처리됩니다. 네, 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원칙을 잘 지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최혜병 네, 네. 특검법이 보고가 되자 그들도 네. 보니까 국회법에 따라서 필리버스터라는 무제한 토론제도를 활용한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네. 대응을 할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네, 네. 그 야당도 뭐 준비한 게 좀 있다면서요? 필리버스터를 이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쪽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야당에서도 같이 이제 무제한 토론에 이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아마 저희 민주당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첫 번째 테이블을 끌을 것 같고,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그 다음에 또 야당 측인데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한 분이 나오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 이렇게 네.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토론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보시면서 왜 최혜병 특검이 지금 꼭 이루어져야 되는지 왜 필요한지를 아마 더 느끼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이 무제한 토론 제도라는 것이 어쨌든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소수 정당의 의견을 좀 듣기 위한 보장해 주기 위해서 네. 마련된 것이라면 또 이것이 무작정 국회 의사 일정 자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또 절차도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면 3분의 1 이상의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 신청서를 이제 받게 맞아요. 되어 있고 네네. 그것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경과하면 전체 네. 의원의 5분의 3이 동의하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네. 300명이니까 180명 180명. 네. 정도죠. 통해서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좀 전에 무제한 토론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24시간 뒤인 내일 오후에는 이 특검법에 표결 처리가- 대한 표결 처리가 이제 가능해지게 근데 될 표결 것 처리를 같습니다. 하더라도 우리 21대 국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어서 네. 아마도 지금 정부 여당의 태도를 보면 당연히 거부권 행사에 돌아올 거잖아요. 네. 근데 네. 여기서 네. 또 궁금한 게 네. 네. 아마도 7월 19일이라는 최수근 해병의 일주기가 있다 보니까 언제 거부권을 행사할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도 네. 뭔가 예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법안이 내일 만약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송부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텐데 빠르면 금요일,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정도 되지 네.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럼 그로부터 보름 안에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 예를 들면 거부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데 대략 그 시점이 19일을 전후한 시점이에요. 맞아요. 딱그 기가 맞물려 막히게. 있어요. 네. 19일 또는 19일을 경과한 다음 날인데 또 주말을 끼고 있어서 2, 3일 늦을 수가 있고 또 그 며칠 뒤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또 있고 이렇게 23일에 합니다. 있어요.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그 과정에 또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동의 국민청원도 20일 날 끝나요, 또. 예. 이게 좀 비슷한 시점이 이제 같이 맞물려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벤트가 쫙 있네요. 네, 네. 네. 이게 좀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켜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지 아니면 국민들이 예를 들면 그것을 수용하게 될지 이것은 모든 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손에 달려 있다.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다시 한번 이번에도 국민의 뜻을 어기고 국민의 가슴에 불을 지른다면 저는 그 뒤에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 거부권 행사 타이밍도 제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 생각을 해봐도 날짜를 고르기가 정말로 이제 쉽지가 않다. 네, 네, 일찍 해도 뭔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고 맞춰서 해도 또 이제 이벤트들이 겹쳐있기 또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네. 어떤 판단을 할지도 사실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제 상황이 그러니까요. 지금 앞으로 네. 벌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에 충실하게 해서 잘 하는 게 일단 필요한데요. 오늘과 앞으로 24시간 동안은 무제한 토론을 진행을 하고 네. 내일 표결을 해서 특검법을 이제 처리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 그 한동훈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네. 그 제3자가 특검이 되는 쉽게 얘기해서 네. 과거에는 그 야당에서 추천한 몫을 네. 대법원장 추천목으로 네. 특검을 네. 한번 해보자 아. 이런 식의 수정 제안을 했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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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의가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가볍게 들었는데 네. 오늘 조국혁신당 움직임을 좀 보니까 네. 네.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대안 논의가 네.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글쎄요, 저는 그게 정말 진정성 네. 있게 특검법을 수용하겠다라는 의지에서 나온 거라면 충분히 네. 저는 협의할 수 있지 아.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보여준 행태에서 봐서는 전혀 저는 그런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은 단순히 지연하기 위한 시간을 끌기 위한 뭐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처음에 호기롭게 특검법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얘기했지만 이게 비난을 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그런 네, 형국 아닙니까? 움츠러들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진정성이 없다. 정말 진정성이 있으면 국민의 의원들이 결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 그러면 그런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죠. 네. 근데 지금은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 결사적인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이렇게 네.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적어도 이제 최상병 사망하신 지 이제 1주년이 다가오는데 네. 1주년 전에는 사실은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적어도 이제 부모님한테 예를 들면 면목이 없게 좀 세우려면 적어도 처리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수사를 계속 지연시키면 정말 결정적 증거물들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통화기록 얘기하고 있죠. 사실은 네. 지금 물론 공수처가 그런 부분들을 신속하게 하고 있는지 그런 정확한 정보를 제가 확인하고 있을지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이 특검법을 처리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네. 막상 해보려는데 자료가 없다?
이거 정말 어처구니없는 너무 일이죠. 억울한 거죠, 네, 그러면. 네. 아니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만약에 이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네. 그 거부권 돌아온 법안을 가지고 대안을 만들 수도 있습니까 혹시? 예를 들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우리가 네네, 이제 네네. 기존에 있는 특검법 안에서 네네. 특검에 대한 추천 권한이 명시가 돼 있잖아요. 네네. 그 법안이 거부권에서 돌아왔을 때 네네. 새로 이제 말 그대로 그 삼자가 추천한 특검을 수용한다는 의사를 만약 여당 쪽에서 일부라도 내비쳤을 경우에 그 표결을 전에 그걸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는 네. 제가 이제 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저희 원내 지도부가 뭐 네. 그런 진정성 있는 제안이 있다라고 하면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각도로 이제 검토를 이제 해볼 수는 있을 텐데 그것을 수용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네. 이건 제가 미리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현재 저희가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1차적으로 일차적 중요한지 목표다. 네. 이게 아직 통과도 안 된 상태고 음. 이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렇게 필리버스터도 하고 요만한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의사일정이라든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국면에서 그런 기대를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은 조금 맞지 않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 이 법안을 제대로 잘 통과시키고 국민께 그 취지와 의미를 잘 설명하는 게 1차적으로 중요하다. 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제 법안으로 교착 국면이다 보니까 이런 네. 소문도 있더라고요. 네. 22대 국회 개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하는 방안을 여당이 건의할 수도 있다. 네. 솔직히 실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태도를 보면. 네. 뭐 저는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그동안에 봐왔던 뭐 대통령의 여러 행태를 보면 본인이 뭐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간 쓸기도 다 내줄 것처럼 이렇게 막 네. 그 태도를 취하면서 이렇게 등장을 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도 지금 국면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네. 낯짝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네, 표현을 좀 잘해서 네. 도대체 예를 들면 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그렇게 예를 들면 경고를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표를 이제 줬죠. 국정기조 전환하라고 네. 하고 민생 살리라고 했는데 네. 그런 총선 민심을 완전히 저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총선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예를 들면 야당에 대한 그 탄압, 야당 대표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을 이제 네. 수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조치는 제대로 취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국정기조 전환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자기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사실 국회에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이 충분히 네. 이해되는데 제가 그동안에 이제 지켜본 그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뭐 본인이 필요하면 온다. 예, 네. 간쓸개를 다 싸들고 해줄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네. 오실 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지금 국회 청원에서 대통령 탄핵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또 방통위도 탄핵과 사퇴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지금 국회 법사위에 회부를 했거든요. 네, 네. 이 반응이 네. 검찰 측에서 나왔습니다. 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은 물론이고 뭐 대통령실도 지금 굉장히 강력한 반발의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극단적인 방법 아니면은 방안 검사 4명을 탄핵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게 국회 그 헌법이 보장한 이 국회 권한입니다. 이 법에 따라서 이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흥분하실 필요는 없다. 예, 뭐 없던 것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은 네. 아니고요. 그리고 검사라고 하는 존재가 성역이 아니거든요. 잘못한 게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고 탄핵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익의 대변자죠. 네,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맥락과 흐름을 놓고 보면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지난 2년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사상 초유의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는데 검찰의 주도로 해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에 대한 뭐 기소도 있었고 그리고 영장 청구 그리고 검찰의 소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려 5번이나 야당 대표를 기소하고 재판에도 회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통상적으로 있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그 이전부터 우리 국민들이 아마 많이 검사에 대한 인식들이 있을 겁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검사. 그런데 최근에 드러나는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만약에 검찰이 정당하다면 국민들이 오히려 검찰에게 박수를 보내고 네. 이렇게 했을 텐데 지난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국정기조,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야당 대표 죽이기 정적 제거하기에 올인하는 이 정권이 국정기조를 바꿔야 된다. 네. 그 민생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표심을 민심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상 최초로 야당에게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석수, 단독 과반 의석을 이제 허용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여당에겐
헌정사상 가장 큰 참패의 결과를 또 안겨주기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네. 그리고 검찰의 행동에 대한 그동안의 검찰의 행태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이 안에 같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이후에 오히려 더 심각하게 검사들이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대선 때 후원금에 대한 내셨던 분들에 대한 수사나 뭐 이걸 한참 진행을 하다가 거기서 아무도 안 나오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때 후원했던 사람들에 대한 또 이제 사람들 털고 있거든요. 아직 현재 진행형이라는 네, 거까지. 그리고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새로운 사건들을 좀 찾아내고 있고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기소를 했었어야죠. 같이 이화영 할 때. 근데 그동안은 못하고 있다가 근거가 없으니까 이번에 1심 판결 결과에 기대가지고 추가 네. 기소한 그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또 따지다 보면 너무 많습니다. 네. 김성태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해외에 도피했을 때 압송하는 과정에서 김성태만 한국에 들어오면 당장에 이재명 끝날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네. 기억나시잖아요. 네네네. 변호사 합의 대납 사건. 근데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들어올 때 생중계하고 그랬거든요. 일주일 동안 모든 언론이 다 그걸 보도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걸로 종결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 결론이 안 나니까 슬그머니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제 사건을 전환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전반적인 것을 지휘하고 만들었던 것도 그것도 그런 것을 언론에 그 정보를 제공하고 흘렸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도 검찰 아닙니까? 네.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지탄이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검찰 전체의 계획도 필요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과정에서 역대로 사실을 조작하거나 예를 들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보였거나 피사실을 유포했거나 그리고 모해 이증 교사를 했거나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가 그동안 축적했던 자료에 기초해서 네. 예를 들면 이제 탄핵 조치를 한 거고 탄핵에 앞서서 국회에서 먼저 조사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그 절차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걸 통해서 검찰이 또 소수의 일부 정치 검사들이 견제를 받는 건 당연하다. 그래야만 국민의 기본권도 보장이 되고 기본적으로 국가 운영에 있어서 야당이 야당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그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야당 죽이기 그리고 정적 제거하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제대로 자기 일을 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뻑하면 기소하고 재판에 붙이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전례 없는 일이라 궁금한 건데 법사위 회부가 되면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제 불러서 네. 이제 질문하고 그 청문회 하듯이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물어보게 될 겁니다. 그런 절차를 택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알게 하려고 합니다. 이 네. 분들이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 아. 근데 저는 국민들의 그 생활 속에서 오랫동안 이 소수의 어떤 이 검사들이 해왔던 행태들에 대한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이 전 많이 네. 체득하고 계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청문회 과정들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고 청문회는 아니지만 그 과정 조사 과정을 보시면 네네 쉽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감하실 수 있을 일부 거예요. 야당에서는 이게 탄핵보다는 공수처에 먼저 고발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야기들도 공수처 고발도 하면 나오고. 되죠. 같이 네네네. 진행을 하는. 꼭 하나의 것만 하라는 법이 뭐가 네. 있습니까? 예를 특검하지만 국정조사도 하고 청문회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들이 그것을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회가 법으로서 보장해준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필요한 것들 그때그때 하면 되는 거죠. 네, 화제를 좀 바꿔볼게요. 이런 게 일하는 국회입니다. 네. 그 이재명 전 대표 어쨌든 사임을 하기 전까지 비서실장으로 이제 함께 하셨는데 네. 그 어떤 인연으로 좀 비서실장 맡으셨습니까? 네. 저는 뭐 이재명 대표하고 특별한 인연은 없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제가 메타버스 이제 뭐 추진 담당이라는 네. 걸 하면서 이재명 대표와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험을 이제 갖게 되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이재명 대표도 저희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름대로 인상을 갖고 계셨던 것 같고 네. 당 대표가 선출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제일 먼저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비서실장 역할을 네. 맡아달라 이렇게.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의원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주변에서 추천을 많이 하셨다고 네. 하는데 저도 뭐 특별한 제가 인연이 있던 관계는 아니었기 네. 때문에 뭐 좀 아마도 서로 하고 싶지 않아 해서 왜냐면 이게 비서실장 업무라는 게 힘들어요. 남의 일하는 힘들거든요. 거기 그래서 때문에. 아마 추천하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자기
안 하려고 저를 막 추천했던 게 아닌가 아.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이제 그런 추정도 좀 해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어제 비서실장이니까 뭔가 이제 손발 같은 관계인데 그렇죠. 총선 끝나고 영수회담도 이제 배석을 하셨잖아요. 네, 이제 네, 좀 네. 시기일이 지났지만 네, 그때 네.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좀 뭐였습니까? 아 진짜 영수회담 네. 생각하면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통령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약간 그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네. 했거든요. 일단 영수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무수석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네. 새로운 정무수석이 들어오셨는데 그분한테 사전에 성과 있는 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의제를 저희가 14가지인가를 드렸거든요. 14가지나.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뭐 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면 어느 정도까지 되는 거 이걸 해주시면 사실 토요를 조율하기가 좋으니까 맞아요. 네. 성과 있는 회담이 될 수 있잖아요. 짧은 시간 압축적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네. 그리고 이제 만났는데 아무것도 이제 그거 사전 검토를 해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오셨고 너무 실망을 했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통령께서 충분히 말씀을 듣겠다고 하시니까 와서 충분히 말씀하셔라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이재명 대표한테 상황을 보고했더니 그래서 저희는 하지 말자. 이거는 의도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예를 들면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증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 국민들한테 안심시키기 네. 위해서 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만나야 된다라고 해서 전격적으로 그 다음날 저희가 하겠다라고 이제 연락을 하게 된 거고 그쪽에서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그쪽은 했겠지. 약간 그렇게 그쪽으로. 생각을 했죠. 네. 네. 이걸 봐도 약간 이런 느낌. 네네. 그래서 또 만나러 갔더니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모두 발언을 하자. 모두 발언 공개하는 걸 하자. 네. 좋다. 그러면서 충분히 말씀하시라. 대통령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가 모두 발언을 길게 했다고 해서 뭐 15분 넘게 했다고 맞아요. 약속 예. 위반이다 이런 얘기를 한쪽에 하셨는데 맞아요. 예.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시간 제한을 한 바가 전혀 없고요. 공개하기로 하고 모두 발언을 하기로 하고 공개하기로 하고 대통령이 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이렇게 순서만 정했지 시간 제한 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 좋았는데 문제는 네. 이제 비공개 이제 비공개 회담이 들어갔을 때. 들어갔어요. 근데 대통령이 처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계를 좀 보게 됐죠. 근데 시계를 그때 제가 전자시계를 차고 있어서 네. 전자제품은 소지할 수가 없게 없게 돼 돼 있구나. 보관하고 예. 들어가는데 벽걸이 시계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계를 계속 보는데 첫 말씀이 한 20분 정도 경과하면서 끝났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말씀을 진짜 너무 많이 하신다. 네. 왜냐하면 야당 대표를 말씀을 충분히 듣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그렇죠. 예. 아까도 자리 아니었으니까. 들어준다고. 예. 그러면 이제 충분히 들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딱 분위기를 파악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짧게 이렇게 했어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연금 문제도 좀 네. 물어보고 뭐 언론과 관련된 문제도 물어보고 이렇게 쭉 이제 하는 순서를 하나씩 이제 네. 질문하고 이제 그 답하는 순서였는데 제가 대략 그래서 시간을 보면서 이제 재봤더니 대략 한 80% 정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서 말씀을 네. 8대2 정도. 네. 그랬더니 이제 그쪽 대통령실에서 80% 아니다, 70%다. 거의 전자시계로 했나 보네. 거기 갖고 들어간 사람이. 80%나 70%나 거기서 거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야당 대표의 말을 충분히 듣겠다고 했으면 그렇죠. 거꾸로 오히려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구하고 음. 그걸 잘 경청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제가 그날 분위기를 보면 든 생각은 야 이거 대통령실 시스템이 작동되기 어렵겠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에는 국가의 중요한 정보들이 쭉 모여지는 자리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정보들을 쭉 취합을 해가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네. 혼자서 다 얘기하시면 누가 그런 보고를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국회의장 예를 들면 그 회고록에 이제 나와서 하셨던 맞아요. 것처럼 예. 저는 그 대목 보면서 제일 놀랐던 게 그 회고록에서 만났다는 게 12월 5일자 이제 국가조정 기조회의에서 만나서 들은 그렇죠. 얘기를 네. 이제 이야기하신 건데 참사 발생으로부터 한 달이 넘은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정도면 경찰에서도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맞아요. 국가기관을 네. 통해서 상황의 전체적인 파악이 딱 됐을 시점인데 그때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고 있고 그런 정보가 보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영수회담 갔을 때도 이런 식이면 제대로 된 보고를 듣고 대통령이 좋은 판단하기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다시 거꾸로 그런 일을 좀 확인하게 되는 네. 회고록에서. 사실 저희가 의원님 오시자마자 경향TV 여러분들 많은 분들도 환영을 해드렸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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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뭐 굉장히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벌써 끝날 때가 됐나요? 아니요, 아니.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의 환영의 이유는 그날 대화 중에 그 언론에 발표되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저희 경향TV에서 하나만 좀 공개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환영을 더 세게 한 거였거든요. 뭐 다 대부분 많이 이제 네.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제가 그때 조금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 다 비슷한 얘기 나왔을 텐데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 하셨던 게 조금 기억에 남습니다. 아, 네. 이제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네네. 그 그동안에는 대통령이 눈치 보면서 네. 여기저기 이제 그게 누구의 눈치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거 보지 않고 네. 내 방식대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게 한편에서는 좋게 생각하면 좀 변하겠다는 뜻으로 달라지겠다 이제 뜻인 줄 알았는데. 것으로 보이고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제부터 진짜 큰일 났네 이제 이런 생각도 이제 아니, 들었거든요. 그 말에 연장 말씀해 주세요.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그 동안에도 자기 방식대로 해온 것이었고요. 지금도 똑같이 자기 방식대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불통. 예. 아니 왜냐면 네네. 그날 이제 제안 중에서 그 전 국민에게 25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에 있었잖아요. 진지하게 제안을 했는데 오늘 대통령이 이제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역동 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국민 1인당 왜 25만 원 줍니까?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주는 거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제발 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예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야당에서 지금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깡그리 이제 어떻게 보면 거부하는 의사를 밝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날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한테 그 얘기 했었죠. 네.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게 복지 정책이 아니라 일종의 경기 부양책 같은 정책으로 예를 들면 민생회복 지원금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후에는 꼭 전 국민이 아니더라도 선별지원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막 네. 유연한 태도로 이제 임했었는데 그때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거는 뭐 저희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지만 어려운 사람부터 돕겠다. 어려운 사람부터 돕겠다. 이런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뭔가 계획이 있구나. 근데 지난 3개월 동안 전혀 계획이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예. 네. 아니 그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경기 위축돼 있어요.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면 그것을 살리기 위한 뭔가 대책을 내놔야죠. 오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뭐 대출을 연장하는 맞아요. 거, 네. 보증을 확대하는 거 필요한 정책입니다. 그거 해야죠. 근데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물만 줘요. 물만 주면 됩니까? 예를 들면 영양제도 주고 네. 그렇죠. 네. 몸을 체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밥도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살아나는 네.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민생 경제 거의 아사 직전이거든요. 예, 그러면 물만 줘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조치들이 같이 나가야만 살아나는데 그런 어떤 심각성, 절박성 이런 게 너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지 이분이 최혜병 특검 막는 것만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닌지 그리고 구구 유튜버에 사실은 민생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히려 네, 거기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많이 그거라도 좀 보고 영향을 받을 그걸 많이 텐데 저는 안 보시겠죠. 구구 유튜브에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런 걸 좀 해서 대통령이 조금 정말로 민생에 관심 갖고 우선적으로 챙길 수 있게끔. 네.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전국 각지 당원대회라는 게 많이 열리는 모양이죠. 네네네. 그 당원대회 최다 출연자라는 소문이 있어요. 저희 지역에서 네, 네. 당원대회라는 것을 네. 이제 저희가 이제 개최를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당원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뭐 전국 대의원 대회 이렇게 했던 것을 네. 대의원 중심의 대회가 아니라 당원 중심의 대회로 바꾸자 이름을 그래서 당원 대회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 위원회에서도 저희가 강북구 갑 지역 위원장인데 네. 지역 위원회에서도 지역 대의원 대회가 아니라 지역 당원 대회로 이름을 바꿔서 이제 진행하게 됐는데요. 그냥 말로만 그러면 당원 대회가 아니라 실제로 당원들이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이 알리고 홍보도 많이 해서 오시게끔 하자 이렇게 했죠. 그래서 보통은 이 대의원대 참석 대상자들이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한 배가 넘는 분들이 이제 당원들이 이제 대의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당원들도 네. 많이 참석을 하셔서 저희가 깜짝 놀랐어요. 성황리에 행사가 끝났군요. 네, 굉장히 많이 오셨고 오신 네. 분들이 분위기도 상당히 고양되어 있었고 네. 사기가 충전해서 이제 되게 돌아가셨죠. 진입장벽이 되게 낮아진 느낌이네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대의원이라고 하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선출제사만 올 수 있던 대회였다면 당원이면 누구나 올 수 있도록 초대를 하고 그 당원 중심 정당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첫걸음이다라고 네. 선언도 하고
뭔지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시는 네. 것 같아요. 그게 사실은 정당 정치 사회에 놓고도 보기에 볼 때 지금 큰 흐름의 변화가 이제 생기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정당에서 당원은 동원의 대상이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이제 당원이 의사결정의 주체, 당원이 실제로 주인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정당으로 민주당이 더 혁신하고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제 저도 생각하는데 또 그렇게 가야 된다 생각하는데 당원들도 그렇게 느끼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재명 그 전 대표가 이제 연임 의사를 아직 공식화는 안 했지만 사실상 연임에 도전하는 그 유력시된 상황에서 비서실장이신 이제 네. 의원님이다 보니까 네. 이제 뭔가 세트 플레이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러니까요. 관측 좀 있어요. 세트 플레이? 네. 제가? 최고위원 이제 출마를 통해서 저는 네. 최고위원 출마 안 합니다. 안 하십니까? 네. 뭐 그런 얘기들도 나오던데 뭐 출마를 하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네. 보네요. 네. 이러고 뭐 다음 주에 선언하는 거 아니죠? 아니요. 예. 네. 저는 뭐 다른 자리에서도 출마를 네. 하지 않는다고 그렇군요. 명확하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당권 그 레이스가 진행 중인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네, 보시기에 그 야당이 상대하기 좀 쉬운 상대가 있고 어려운 상대가 있을 텐데 그 넷 중에서 굳이 일별을 하신다면은 어떤 사람이 좀 쉽고 대표가 되면 어떤 사람이 좀 어렵습니까? 예. 국힘 이제 먼저 느낌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게 처음에는 찐윤 경쟁으로 좀 가더니 네. 약간 그 찐윤 노선 경쟁처럼 처음에 시작하다가 지금은 배신 경쟁 또 누가 배신자냐? 네. 뭐 이런 것 노선 갈등으로 이제 좀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보고 얼마나 답답할까. 사실은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 집권 정당의 뭐 여당에 예를 들면 전되면 적어도 지금 나라를 어떻게 민생을 어떻게 살리겠다라고 하는 어떤 비전이 막 나오고 그거 경쟁이 돼야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런 노선 경쟁은 사실은 전혀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다. 다만 그냥 경마식으로 누가 더 할지 뭐 이런 정도의 흥미는 줄 수 있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지금 1등 나는 사람이 한동훈 후보죠. 그 후보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분 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일단 지난 총선에서 당을 이끄셨고 총선 참패한 거 아닙니까? 역사적 참패를 했거든요. 네. 근데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이분을 다시 당대표로 모시겠다 또는 그렇게 내가 다시 출마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무 놀라운 결정이라고 봅니다. 뻔뻔한 거죠. 사실은 총선 민심을 수용한다면 그 네. 민심의 담지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대통령과 더불어서. 그러면 좀 겸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사실은 나왔어야 되는데 이제 계셨어야 되는데 이번에 출마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랍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또 그나마 또 그 지지층 안에서는 네. 상당히 이제 지지를 받고 계신 그런 것 상황이죠.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좋은 정치인이 되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남 얘기하지 말고 자기 얘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인은 기본은 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 비전, 계획 이것을 사람들이 설득하는 게 1번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비판도 하고 뭐 이러는 건데 제가 그분의 메시지를 통해 주로 보는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난이에요. 네,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뭐 그렇게 총선을 치르다가 사실은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정치 하시려면 그런 태도부터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비전, 천준호 의원님의 비전을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게 있는데 국회 정무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청문회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볼 수가 있는 걸까요? 저도 정말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날 못 보신 거죠? 영수회담 가서. 예. 그때는 못 봤지만 몇 편 이제 행사장에서 네. 이렇게 이제 뵌 적은 있었는데요. 그 권익위가 사실은 국민들의 가슴에 불을 질렀지 않습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처벌 규정이 없는 게 아니라 뇌물로 의심이 가는 정황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그걸 종결 처리했다는 것은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하는 건데요.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또는 관계자, 핵심 관계자들 아무도 소환하거나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도대체 뭘 갖고 판단한 거냐. 그리고 그 판단에 관련해서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냐. 원래 안건 처리가 되려면 일주일 전에 안건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안건은 일주일 전에 받는 게 아니라 네. 일요일 날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거 끼었다는 아닙니까? 거죠. 그때 그 관여한 사람들 누구냐. 밝혀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청문회를 꼭 해야 되는데 아마도 이제 지금 정무위원장이 이제 국민의힘이셔서 저희가 이제 그걸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를 꼭 그 국회로 모셔서
말씀을 좀 여쭙고 싶다. 저희 작은 소망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이 말미를 향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렇죠. 쏟아지는 질문들이 마지막에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에 좀 몰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그 냉정하셔가지고 주변에 사람 붙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좀 물어보십니다. 글쎄요, 저는 네. 뭐 그런 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뭐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의사결정이 빠르고 막 이래서 뭐 의사결정을 그냥 독선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고 약간 그런 선입견 같은 게 뭐 있었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려진 이미지는. 네네네. 네. 근데 제가 가까이서 일해 보니까 전혀 다른 굉장히 소통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꼭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이제 의견을 묻고요. 그리고 참석하신 특히 최고위원들이랑 회의를 하면 의견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한 번에 결정하지 않고 다음번에 또 회의를 하고 그 숙성된 내용에 기초해서 다시 또 의견을 물어보고 여러 이렇게 차례 하는. 수기하는 네네. 행태를. 네네네. 근데 그런 태도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너무 본인 말을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의중을 얘기를 하시는 모르겠다. 분들도 약간 있더라고요. 의원들 중에는. 근데 이제 네. 저는 지도자가 좋은 결정을 하는 데는 많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듣고 나서 그것을 정리하고 종합해서 본인 의사를 표현할 때는 분명하게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길 때는 굉장히 가감하고 결단력, 그리고 속도감 있게 이제 실행을 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그런 문제는 약간 좀 잘못 보신 거 아닌가. 제가 약간 예전에 오해가 있는 게 행사를 아닌가. 하면서 이재명 대표님이 지나가시는 걸 봤거든요. 진짜로? 예. 이게 포스가 네, 네. 확실히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에게 주변 의원분들도 약간 좀 다가가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래요? 보세요. 벌써 몇 년째 국가 공권력이 총동원돼서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고 사실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압수수색을 300번을 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실은 버티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주는 어떤 효과가 있다. 저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다.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벌써 사실은 손 들고 나가 떨어지거나 이제 이렇게 됐을 텐데 뭐 그런 사실은 이 검찰이나 윤석열 정권에서 만들어준 것도 좀 있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른 한편에서 또 사실은 그것이 주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데 뭐냐면 뭔가 검찰이 자꾸 흘리잖아요. 근데 그건 다 안 좋은 거예요. 범죄자라고 하는 이미지를 자꾸 뭐 그렇게 더 하거든요. 씌워지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 그걸 받아서 언론이 계속 보도를 막 합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죠. 근데 물어보지도 않고 이제 막 보도를 하면 나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게 사실이 아닌 걸로 근거가 없는 걸로 밝혀지는 것도 많이 나오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축적이 되면서 이미지 악마화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소도 하고 재판이 나가고 뭔가 죄를 졌으니까 나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2년 3년 지나고 대법 가고 그렇게 하면 무죄가 나더라도 이미 그 사이에 사람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부정적 이미지가 쌓이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지는 다 빠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에 잘했던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막 던져서 무죄가 나더라도 그런 것 중에서 몇 개는 머리에 맞으면 그걸로 상대방을 제압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성과를 내왔던 게 윤석열 검사 시절에 이제 윤석열 실제 대통령인데. 그런 발언도 했었어요. 네, 네. 근데 그런 게 똑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가 지난 1월 달에 있었던 그 흉기 테러 사건입니다. 악마로 생각을 하고 이게 그렇게 양상해내는 거죠. 언론이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도해 나가면 이제 그런 것과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잠시라도 사실은 마음을 이렇게 긴장을 풀 수 없는 사실은 상태일 겁니다. 저도 지금 미루어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고통스러운 순간들일 텐데 그걸 잘 견뎌내고 있는 게 제가 보기엔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재판을 지금 4개를 나가게 됐거든요. 이제 지금까지 3개 나갔어요. 지난 총선에도 일주일에 2개씩 재판 나가면서 이제 네. 총선 치른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앞으로 2개 또는 3개를 나가게 될 텐데 사실상 서초동 법원에 가두는 꼴입니다. 법정에 이재명 대표를. 예전에는 군사적정 시절에는 가택연금이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 이재명 대표를 서초동 법정에 사실은 연금하고 있는 연금한다. 뭐냐 왜냐하면 일주일에 절대적인 가용한 시간의 절반 이상을 뺏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하여간 뭐 이런 상황에도 꿋꿋하게 버티고 이겨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인상 대단하다 이제 이런 것들을 갖게 되신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그게 잘못이 만약 조금은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형상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비난이 더 많겠죠. 그렇게까지 했는데. 근데 이제 국민이 상당히 많이 아시는 거죠. 저게 검찰에 의한 정적 제거하기 야당 대표 주기에
연장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총선에서 그런 민심이 표현됐고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이 정부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고 있어요. 다시 또 옛날 것 끄집어내 가지고 경기도지사 선거 때 수원했던 사람들 다시 추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했던 발언들 다시 다 조사해서 선거법 위반되는 거 없는지 다 찾고 있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일은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을 일이다. 네. 그만큼 잘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과정을 보시던 분들이 아까 같은 그런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끝나고 또 바로 국회로 가실 텐데요. 오늘 밤이 모쪼록 고비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워낙 길게 이제 아무래도 의사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데 모쪼록 민심에 더 가까운 방향으로 결론이 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선 의원님은 이제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희 경향TV 또 정치비상구 처음 출연이신데 네, 네. 우리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경향신문 또 우리 경향TV 제가 평소에 가장 잘 보는 매체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다시 또 만나 뵙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천준호 의원 그리고 수요일의 짝꿍 허재무 씨와 함께했습니다. 구경의 정치비상구는 내일 오후 4시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향TV 구독, 좋아요, 팟빵에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